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좋았을 법한 핏빛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예리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제 하나뿐인 친오빠와 제가 어머니처럼 따랐던 시어머니가 그 흉기를 맞잡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올해 59이셨습니다. 웬만한 여배우 뺨치는 미모에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오며 몸의 밴 기품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주변에 선망을 한 몸에 받는 분이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37에 아직 장가가지 않은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조각 같은 몸매를 가꾼 소위 말하는 섹시한 노총각으로 통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오빠를 사돈이 아닌 남자로 보셨던 걸까요? 오빠를 볼 때마다 발그레해지던 시어머니의 뺨과 수줍게 웃으며 건네던 사돈 총각은 어쩜 이렇게 듬직하고 멋져? 내 아들 삼고 싶네 라는 칭찬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굶주린 맹수의 신호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돈끼리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금지된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의 위험한 산행. 두 가문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은 그 지옥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서막은 작년 봄, 유난히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이 해외 지사 장기 발령을 받아 집을 비우게 되자 시어머니는 부쩍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회원 등록을 하시더군요. 며느리인 저에게는 사돈 총각 사업 도와줘야지, 나도 이제 건강 챙길 나이고 라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사실 그건 오빠의 탄탄한 근육을 합법적으로 만지고 시선을 맞추기 위한 치밀한 전초전이었습니다. 예, 사돈 총각이 이번에 서울 근교 유명한 산악회에 가입했다며? 나도 요새 갱년기인지 마음이 허해서 산이라도 좀 타야겠는데, 내가 낯을 가려서 그러니 사돈 총각한테 나 좀 데리고 다녀달라고 말 좀 잘해줘. 저는 바보같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새 많이 적적하신가 봐. 오빠가 옆에서 잘 좀 챙겨드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입지도 않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고가의 등산복을 색깔별로 주문했고 20대 아가씨처럼 공들여 화장을 하셨죠. 오빠의 외제차 옆자리에 앉아 대문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은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네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첫사랑을 만나는 설레는 여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하고 불쾌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생활 수준이 갑자기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오빠의 낡았던 국산 SUV가 억대의 독일제 스포츠카로 바뀌었고 오빠의 손목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채워졌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물을 때마다 오빠는 시선을 피하며 회원 중에 엄청난 자산가 사장님이 있는데 내가 몸 만들어준 게 고맙다고 스폰해준 거야 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화감은 시어머니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산에서 돌아오셨는데 온몸에서 진한 남자의 스킨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옷과 머리카락에 밴 그 낯선 남자의 채취,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은 벌레에 물렸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크고 붉은 자국들. 어머니, 목에 그건 뭐예요? 산모기가 어찌나 독한지 상처가 심하네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짐짓 태연한 척 스카프로 목을 급하게 감싸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산모기가 아주 악랄하더라고. 사돈 총각이 어찌나 놀랐는지 약을 발라주느라 고생 좀 했지.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당황함이 아니라 제 오빠를 독점했다는 승리감과 저를 향한 묘한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몰래 오빠에게 거액의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제 오빠는 돈과 성적 욕망에 눈이 멀어 제 시어머니의 품으로 기꺼이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증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금기라는 걸 알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너무나 허망하게도 제 오빠의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귀염둥이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오빠와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산 정상 바위 뒤에서 너무 뜨거웠어.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좋아? 누나, 나도 미치겠어. 집에 가면 당신 살 냄새밖에 안 나. 늙은 남편이랑 자지 말고 오늘 밤엔 내 생각해. 그리고 이어진 보물상자라는 숨긴 폴더 안에는 등산복을 반쯤 걸친 채 엉켜 있는 두 사람의 외설적인 사진들과 동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친오빠가 내 시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기야 사랑해 라고 속삭이며 입을 맞추는 그 역겨운 광경들. 두 사람은 사돈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어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는 굶주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씻는 소리를 들으며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쫓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두 사람이 다시 산행을 간다며 집을 나섰을 때 저는 미리 렌트해둔 선팅이 짙은 차를 타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등산객이 전혀 없는 국립공원 외곽에 폐쇄된 등산로 입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더니 능숙하게 배낭에서 1인용 텐트를 꺼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나뭇가지에 살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숲속의 고요한 정막을 깨는 것은 새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사이 알면 어떡하지? 사실 걔는 좀 멍청해서 모를 거야, 그치? 걱정 마, 누나. 걔는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줄 꿈에도 몰라. 우리 그냥 이 돈 다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갈까? 제 친오빠는 저를 멍청한 년이라 비웃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도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고스란히 캠코더에 담았습니다. 분노로 인해 제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숲속에 퍼질까봐 입술을 깨물었고 그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텐트 안에서 쾌락의 절정에 달해 비명을 지를 때 저는 텐트 입구를 단숨에 찢어 발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채 엉켜있던 시어머니와 오빠는 사색이 되어 자지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채 제 발등을 붙잡고 바닥을 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잠시 외로워서 미귀가 씌었었나 봐. 내 오빠가 나를 유혹했어. 제발 아버님한테는 말하지 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하지만 옆에 있던 오빠는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유혹은 누가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차 사주고 시계 사주면서 꼬셨잖아. 야, 동생아, 너 이거 말하면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제발 입 닥치고 있어. 제 오빠라는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그냥 굶주린 짐승들일 뿐이지. 저는 그날 촬영한 모든 원본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친정 부모님, 그리고 해외에 있는 남편까지 화상통화로 연결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악마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는지. 스피커를 타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신음소리와 저를 비웃던 추악한 대화들.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지셨고 제 친정 엄마는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웠다며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남편의 반응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네온의 오빠가 어떻게 내 엄마랑 너희 가족은 사람이니?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극심한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피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괴물을 집안에 끌어들인 장본인이자 그 괴물의 피를 나눈 동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오빠가 자기 어머니의 내연남이라니 그 참혹한 수치심을 남편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결국 두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는커녕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준 뒤 연고 없는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제 오빠는 부모님께 의절당했고 소문이 퍼져 운영하던 헬스장은 폐업했습니다. 현재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도박에 손을 대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남겨진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홀린 짐승의 여동생으로 대하며 멸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오물보듯 하며 쳐다보지도 않았고 남편 역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 밤마다 저를 향해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를 안을 때마다 처남의 얼굴이 떠올라 미칠 것 같다는 남편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 제가 머물 자리는 이제 단 한 뼘도 없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이혼을 하고 두 집안 모두와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 오빠도 제 시댁도 이제 제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에서 이름을 바꾸고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마다 그 숲속 텐트의 비릿한 냄새와 시어머니의 그 역겨운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통쾌하셨나요? 아니요, 이건 사이다 복수극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모든 사람의 영혼이 파괴된 잔혹한 대학살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산 정상에서 바라보았던 풍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영원히 가려질 거라 믿었던 그 하얀 안개였을까요? 아니면 머지않아 마주할 파멸의 낭떠러지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산을 보지 못합니다. 길가에 핀 초록색 나무만 봐도 그날 숲속에서 나던 그 비릿한 냄새가 떠올라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가 당신에게 건네는 운동 다녀올게 라는 다정한 말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파괴하러 가는 길은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 아픈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경각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